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제3회 전기 일반이에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대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A 플러스 A 동일의 법칙이죠. A가 맞고요. 자, A 플러스 1은 0과 1의 법칙이죠. 그래서 A 플러스 1은 1이다. 자, A 곱하기 0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은 잘못된 거죠. 자, A 플러스 0은 A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불대수 기본 정리에 관한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식을 반드시 다 암기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좀 암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2번 문제. 평행판 콘덴서의 판 사이의 거리. 자, L이 나와 있죠. 거리 L을 2분의 1로 하고 판의 면적 A가 나와 있죠. 2배로 하면 그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그랬는데, 자, 정전 용량 식은 이거예요. 엡실론에다가 L분의 A 이렇게 돼요. 자, 정전 용량 C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단위는 쿨롬인데, 이 그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갖다가 채워주는 양이기 때문에 이 단면적과는 어떻게 되냐, 비례를 해요. 반면에 거리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A-는, 2분의 1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C-는 어떻게 되냐? 입실론에다가 곱해주기를, 2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을 2배로 한다고 그랬죠? 면적을 2배로 한다고 그랬으면, 2A가 되겠죠? 2A. 2A. 이렇게 되고. 자, 거리는, L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로 한다고 그랬죠?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정리하면 4가 되고, 자, 2에다가 엡실론에다가 L분의 A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C예요. 처음에. 그래서 C-는 4배로 용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는 그런 유의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전자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이거를 잘 봐야죠. 방향입니다. 방향. 자, 방향을 정의한 법칙은 뭐냐 그러면 바로 렌츠 법칙이죠. 렌츠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 이렇게 되고, 렌츠 법칙은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전동기는 제어기에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는데, 조절기기와 조작기기가 있어요. 조절기기와 조작기기가 있는데, 이 서버 전동기는 조작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작기기예요, 조작기기. 따라서 조작부죠. 조절기기에 해당된다면 조절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작부 이와 같이 되죠. 자, 5번 문제는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좀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최대는 꿈이 200mA 그랬으니까 암페어로 고치면은 얘가 0.2A가 되죠. 0.2A. 내부 저항이 0.8ohm입니다. 전류계가 있다. 자, 8mΩ의 분류기를 부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류계의 측정 범위, 처음에 0.2A가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분류기를 사용을 했는데, 자, 몇 암페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자, 공식을 알면 빨리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5번과 같은 U는 자, 분류기. 이 분류기 저항하고 배율기. 자, 분류기 저항하고 배율기 저항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전압 확대죠. 전압 측정 범위 확대고, 이거는 이제 전류 확대예요. 그래서 두 식이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식을 반드시 좀 암기하고 계셔야죠. 자, 분류기 저항을 만약에 RA라고 하고 내부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분류기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스몰 r을 n-1로 나누시면 돼요. 반면에 배율기 저항 만약에 RV다 한다면 요거는 배율기 저항은 반대가 되죠. 반대가 돼서 요 내부 저항에다가 n-1로 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분류기는 나눠주고 배율기는 곱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측정 범위를 넓혔다고 그랬으니까 M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M을 구할 수가 있지. M을. 그러면 이걸 이제 유도해보면 되죠. 자, 유도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분류기 저항. 자, 아래에는 내부 저항을 n-1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M은, 스몰 r RA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죠. 몇 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RA 자, 내부 저항을 분류기 저항으로 나누어서 더한 요게 지금 뭡니까? 이게 M 값이죠. M 값. 자, 거기에다가 처음에 요 저항값 처음 저항을 갖다가 곱해주면 확대된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요 M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되죠. 자, 내부 저항이 얼마 있어요? 0.85. 그 다음에 분류기 저항이 8밀리옴이죠. 8밀리옴은 8 곱하기 11-3승옴이에요. 즉 0.0085이 되죠. 0.008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뭐예요? 101배 이와 같이 되죠. 101배. 그러면 200mA라고 하는 건 0.2A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101배를 갖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0.2A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하는 유의 문제입니다. 전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그랬죠. 저거는 3번의 제너 다이오드가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 이 제너 다이오드는 전원전압 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제어 요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되어 있죠.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이 제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자동 제어에서 이 제어 요소의 구성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빈번하게.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120Hz의 삼상전압을 반파 정류했을 때 니플, 맥동주파수 헤르츠는 그랬는데, 자, F'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F가 되죠. 3F. 그래서 3에다가 곱해주기를 120Hz 이걸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360Hz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식 뭐 암기하시면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죠.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직류 회로에서 도체를 균일한 최적으로, 자, 여기서 길이를 10배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n배 하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저항의 n제곱배, 처음 저항의 n제곱배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10배를 늘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저항의 10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100R 이렇게 돼서 저항은 100배로 증가가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를 n배 늘렸을 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직경을 2분의 1로 줄였을 때.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지름이죠. 지름 입고로가 직경이야. 지름을 2분의 1 n분의 1배 하면 2가 아니고요. 지름을 n분의 1배. 이렇게 하면 n분의 1배를 하게 되면 저항, 변화된 저항값은 처음 저항값의 n의 4승배로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출된 문제를 보면 이거는 출제를 안 하고 이렇게 길이로 되어 있는 거를 출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좀 암기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진공 중 대전된 도체의 표면에,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전하 밀도가 면전하 밀도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면이냐, 선이냐, 부피냐,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이제 출제하는 게 요 면전하 밀도. 면이라고 하는 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거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최적이라고도 얘기하죠. 최적.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길이는 미터가 되고, 면적은 미터 제곱이 되고, 최적은 메타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콜론 퍼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면적이니까 면적. 그래서 면전하 밀도예요.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세기, 이 볼트포메타는 어떻게 되느냐? 단 엡실론 제로는 진공 유전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공 유전율이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면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전개세기 식을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개세기 E는 시그마를 이 곱해주기를 엡실론 제로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완결된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면전하 밀도. 자, 11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정전압 회로예요. 정전압.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회로죠. 그래서 이때 Q1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Q1이 있고 Q2가 있죠. Q2가 있고 Q1이 있는데 이 Q1은 제어용이라는 거예요.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단상 반파 종류 회로입니다. 단상 반파 종류 회로인데, 자, 시료값 220V, 그래서 시료전압 V볼트가 나와 있죠. 시료전압이 나와 있고, 직류 평균 전압은, 그래서 직류 평균 전압은 사실 이제 V 에버리지, VA 볼트.
단, 정류기 전압 강화는 무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 단상 반파 종류, 반파죠, 반파. 반파 종류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단상 전파 종류가 있고, 단상, 전파 종류가 있고, 정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단상 반파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시험에는 요 반파 종류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파 종류일 때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파이 반주기분의 1 VM 최대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 전파 종류일 때는 반주기분의 2에다가 곱해주기를 최대 뭐 VM 또는 IM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VM으로 물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분의 1에다 곱해주기를, 자, 여기가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시료값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최대값을 알아야 되겠죠? 최대값.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료값에다가, 룩투 2를 한 값이죠. 그래서 룩투 2V,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최대 VM이 됩니다. 그래서 요 V 대신에 뭐를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파이분의 1에다가 곱해주기를 룩투 2에 곱해주기를 V 2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답이 약 99V가 나온다. 근사치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정류 회로에서 아래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최대값을 물었어요. 최대값, 볼트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뭐 EM으로 했는데 뭐 VM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EM 이꼬르 VM, EM 이꼬르 VM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룩투 2에다가 곱해주기를 뭐요? 시료 이렇게 되죠. 또는 뭐 요와 같이 뭐 요게 이제 시료값이라는 얘기예요. 시료값이고 요거는 이제 최대값이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근데 이제 여기가 전파 브릿지죠. 그러니까 이식 그대로 갖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시료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최대값을 룩투2로 나눈 것이 시료가 되죠. 시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된다. 이 식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룩투2에다가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값이에요? 얘가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요게 이제 뭐예요? 자, 요 꼴을 알아야 되겠죠? V2 이 꼴은 이게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M이 26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6투이를 뭘로? 룩투이로 나누시면 요게 이제 바로 요 시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 소거해 주면 답은 얼마예요? 26투이다. 요 같이 되겠죠. 자, P는 비례제어예요. 비례제어고, D는, 미분제어고, 미분제어고, 비례, 미분. 그 다음에 이제, I 제어가 있는데, I 제어는 적분제어입니다. 적분제어. 그래서 이제 PD 제어다 그러면 비례, 미분제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례 미분제어 동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소공성 계산이에요. 소공성을 개선한다. 소공성이. 자, 그럼 이제 소공성이라는 게 응답에 대한 특성이 매우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값에 설정된 그 어떤 변화된 값에 대한 응답 특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잔류 편차 제거나 간헐 현상 제거, 요거는 I 제어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PI 제어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PD는 소공성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불연속 제어는 온오프 제어예요.
P 제어, I 제어, D 제어 이걸로 혼합된 형태들은 이거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불연속이 아니고 연속 제어들이에요. 연속 제어. 연속 제어고 온오프 제어가 불연속 제어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5번 문제. 단상 변압기 3대를 자, 델타 결선을 해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중 변압기 한 대가 여러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 몇 대? 고장이 났으니까 2대를 가지고 3상을 얻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채택하는 게 바로 V결선입니다. 이제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이제 단상 변압기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얻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V결선으로 해서 3상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V결선으로 바꾼 경우에 고장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출력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출력비. 여러분, 출력비는 57.7입니다. 이용률은 86.6%고, 이용률은 86.6%. 그 다음에 출력비는 57.7%인데, 자, V결선을 하게 되면, 자, PV와 P델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랬을 때, PV는 룩투 3P가 나오고, 그 다음에 P델타는, 델타 결선을 할 때는 3P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룩투 3이 돼요. 3분의 룩투 3. 자, 여러분, 3분의 룩투 3은 룩투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0.577이 나오는데 100분의 1로 표기하니까 100% 해가지고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57.7%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볼 때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그 16번 같은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16번 같은 문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냥 답을 암기를 하는 거야, 그냥 답을.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거를 풀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답을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다 하고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으면은 그래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Z1이라고 보고, 여기를 Z2, 자, 여기를 Z3, 여기를 Z4. 자, 평형 조건이니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평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상호.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해요. 그래서 Z1, Z2 이꼴은 Z3, Z4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평형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걸 풀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Z3 같은 거는 좀 쉽죠. Z3는 왜냐면 R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R2 이와 같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바꿀 줄 알아요. 직렬이잖아. R과 L의 직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R, 이렇게 했는데, R과 XL이야. 근데 XL 이꼬르는 뭐예요? XL 이꼬르가 오메가 L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Z1은 이와 같이 되죠. R1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Z2는, C만 있어요, C. 자, C야. C 이꼬르는 뭐죠? XC고,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해가지고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Z2는, 요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Z2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이 오메가 C분의 1이 몇 도?
마이너스 90도 상에 있다라는 것을 각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바꿀 줄 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Z4는 뭐예요? R에다가 C2잖아. 그러니까 R은, R과 C의 뭐예요? R과 C의, 직렬 접속이잖아. C. 그러면 R은 그대로 R옴이 되고, C에서의 저항은 XC옴이죠? XC옴. XC옴 이꼴은 뭐예요? J 오메가 C분의 1.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Z4는 이렇게 되죠? R3 플러스 J 오메가 C2죠?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상호, 어떻게? 곱해주고, 풀이 쭉 해주시고, 자, 실수는 실수끼리, 자, 실수는 실수끼리 정리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를 하면, 실수,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이 시험장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암기하고 암기해서 써야지 그거를 뭐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나의 팁을 좀 알려주면, 자, 풀이를 한다면, 굳이 풀이를 한다면 이와 같이 이 식을 전개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아야 되니까 그걸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자, R1C2, 이게 이제 결론식이야. R1C2 이꼬르는 R2C1이다, C1이다. 그래서, 하나 찾으면 되죠. R2C1, R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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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C1, R2C1. 이거는 같았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L 이꼬르는 뭐가 됐어요? R2, R3, C1. 그러니까 L 이꼬르는 R2, R3, C1.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4번. 자,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 순서도 안 바뀌어. 순서도 안 바뀌니까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슬립 S가 나왔어요. 슬립 S가 나왔습니다. 자, 슬립 S가 나와 있고 5.5%예요. 회전자의 속도가 1700rpm.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예요. 회전자 속도가 1700rpm이라는 경우 동기 속도. 그래서 이제 회전자 속도를 n이라고 놓는다면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회전자 속도는 이거예요. 회전자 속도 n은 동기 속도에다가 슬립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갖다 그대로 놓으시면 되죠. 자, 회전자 속도 n이 얼마였어요? 1700 이꼬르 요 동기 속도 ns 구하는 거죠. 곱해주기를 1 마이너스 슬립이 얼마야? 5.5%, 그러니까 0.055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시면. 자, 그러면 만약에 ns 놓고 이거 이항하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공학계산기를 자꾸 그 알파 기능 있는 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때부터 연습하셔가지고 기계 때도 복잡한 식 나올 때도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뭐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이 1700보다는 동기 속도니까 더 큽니다. 회전자 속도보다는. 그럼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면 1700, 여긴 1750인데 50만큼 들었을까? 99만큼 들었을까? 이 정도는 아니겠죠? 너무 편차가 심하고.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풀어야지. 자, 풀었더니 1799 RPM이 나왔습니다. 자, RPM은 분당 회전 속도예요. 자, 18번. 교리전력 변환 장치로 사용되는 인버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자,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직류전력을 갖다가 교류전력으로 전환시킨 거죠. 자, 교류를
교류를 직류로 바꿔요. 직류 전력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컨버터가 되죠. 컨버터가 되죠. 컨버터. 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을 변환시켜요. 이렇게 되면 인버터가 되죠. 그러면 컨버터인 경우에는 부하가 직류 부하가 되고, 인버터인 경우에는 부하가 교류 부하가 되는 거죠. 자, 직류 전력을 자, 인버터라고 그랬죠? 인버터. 자, 직류에 있는 전력을 뭘로 바꿔요? 교류 전력으로. 그죠? 맞는 얘기고. 전류형이 있고 전압형이 있어요. 전류 방식의 타려식과 자려식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인버터 부하 장치에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직류가 아니고 뭐예요? 교류죠, 교류. 교류 전력으로 변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교류 전동기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19번.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개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전류세기에 비례한다.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대부분 보면 이제 자개세기 H=N L분의 NI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한다. 코일의 권수 N에 비례한다. 맞는 거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세기는 이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평등자계다. 옳은 얘기죠. 자, 여기 이치에 무관하게 그 평등 자계입니다. 자계 방향과 암페어 경로 간에 서로 수직인 경우 자계색이 최고다.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축전지에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 대전류 부하는 대전류부하에 대해서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충전 방식, 소방에서 사용하는 충전 방식인데요.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회 검정 소방 전기 일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